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입니다. 자, 소중한 우리 합격생의 수험자분들께서 복원해 주신 복원 문제 2024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연구 의조점의 PF 값. 자, PF 값이 뭐죠? 수분 포텐셜. 수분 포텐셜. 자, 수분 포텐셜 값. 우리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4.2, 7 이런 것들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영구 위조가 뭐죠? 건조한 상태죠. 그래서 물을 다시 줘도 다시금 회복되지 않는 그 시기의 위조점이에요. 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자, 우리 소중한 합격자 수험자들이 보내주신 보건 문제예요. 너무 감사해요. 유기농업기능사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보건을 주셨습니다. 2024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연구 위조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연구 위조점. 자, 위조점 이게 뭐였죠? 어디서 배웠죠? 이 내용? 바로 수분, 물의 파트에서 배우셨죠? 자, PF 뭘 물어보는 거죠? 바로 토양, 수분, 장력. 그래서 우리 이 파트 배우실 때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 이 수분 장력,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이 어떻다? 부족하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연구 위조점, 물이 좀 없는 거였죠? 4.2 기억해 주시고요. 자, 초기 위조점, 요게 초기 위조점 값입니다. 초기 위조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물한테 가장 우리 아주 핫한 그 범위가 있었죠. 우리 식물한테 핫한 유효수분 범위 기억하시나요? 유효수분 범위 어디였죠? 2.5에서 4.2.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1.8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범위, 우리 이론 파트 가셔서 다시금 보셔야 돼요. 포화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 초기 위조점, 연구 위조점 이런 것들을 좀 5가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과류에 속하는 과수는 자, 인과류 그래서 사과, 배, 비파, 산사, 모과 나머지 거는 뭔지 좀 써주셔야겠죠? 자, 우리 살구는 어디예요? 안에 핵가류. 자, 체리는 어디예요? 이것도 핵가류. 자, 무화과 어딘가요? 무화과 이거는 우리가 장과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랑 위가와 진가 헷갈려요. 제가 최근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었잖아요. 우리 소중한 수험자분들 진짜 똑똑하신데, 자, 인과류, 준인과류, 핵가류, 견과류, 장과류 이 5가지 구분하시면서 위가와 진가 동시 구분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 진짜 헷갈리는 게 무화과가 위가입니다. 미화가 위가, 딸기도 위가, 그리고 사과, 배 이런 것들 위가니까 위가가 적어요.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 다 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우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벽시 최고 온도. 자, 우리나라 식량작물 1등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벼재배 기술. 벽시를 발화할 때, 키울 때 이런 온도 30에서 34도입니다. 44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온도 나온 김에 같이 볼까요? 자, 벼는 30에서 34도, 32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에서 32도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맞는 거예요. 최고 온도는 43에서 44도. 자, 보리, 밀, 호밀, 귀리 이거 뭐였죠? 맹류, 옥수수, 기장, 조, 메밀 여기까지 뭐였죠? 이게 바로 잡곡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 먹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옥수수, 수수, 기장, 초 이런 거 무슨 작물? 씨뽀작물, 탄소 4개짜리. 그리고 콩, 팥, 완두콩, 땅낭콩 이거 무슨 작물? 콩가 작물이죠. 자, 그리고 들깨, 참깨, 땅콩. 자, 땅콩도 콩가 작물입니다. 여기서 엮어주시고. 자, 그래서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들은 뭐냐면 호밀이에요. 호밀. 자, 호밀이 유기농업에서 녹비 작물로도 참 많이 쓰이고 최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추파할 때 그리고 추운 시기에도 잘 버틸 수가 있죠. 물론 보리밀, 호밀밀이 다 추파 맹류 작물들인데 호밀이 내노동성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완두 있네요. 완두 별표 완두도 온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콩을 파종하실 때 굉장히 초기에 봄철 초기에 파종하는 콩이 완두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 콩 빨리 키우고 싶어 하면 완두콩 파종하세요. 자, 4번 작물 중에서 요수량이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요수량의 정의 기억하셔야겠죠?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 소비된 수분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시면 오이 딱 끊어주시고 흰 명아주, 호박
알파파 클로버 오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과채류 호박 오이 그리고 알파파 클로버 콩과 명아주 이런 것들 잡초로도 유명하죠. 이거 가지고 지팡이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수량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시고 감자, 밀, 보리, 옥수수, 수수 이거 다 무슨 작물? 식량작물. 아까 방금 보셨던 옥수수 이거 씨포작물 탄소 4개짜리 광합성으로 뛰어난 거죠. 자, 밀, 보리 뭐였죠? 이거는 맹류. 자, 그리고 감자는 뭐죠? 괴경. 이거 무슨 과 작물이죠? 가지과.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다른 것과 연결시켜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지금 되게 잘하고 계세요. 자, 요수량이 큰 것은 물을 어떻게 돼요? 많이 필요하고 요수량이 적은 것은 내건성이 우리가 어떻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건성은 뭐냐? 건조에 강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나 그럼 요수량이 커서 물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 많이 안 먹는 드시는 분은 난 내건성이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5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물의 분화 과정, 발달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유전적인 변이 이 말 좀 어려우신데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 도태에서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에 적응하셨나요? 네, 적응하셨죠? 그 다음에 순화하시고 분화하시고 하나의 격절고립 품종이 되는 관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다른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축약해서 유전적 변이, 적응, 순화, 격리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농업에 관련된 아주 실질적인 문제죠. 별표. 자, 병행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병행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유기농업 인증. 그리고 인증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그건 인증 안 받았어요. 일반 농산물이 함께 취급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병행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내가 밭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있는데 어느 한 밭은 유기농 인증 받았고 어느 한 밭은 우리가 뭐랄까 농약을 안 받았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유기농 인증 받은 데도 있고 여기는 무농약 인증 받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되겠죠. 인증 받은 자가 같은 품목의 일반 농산품이나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는 거. 답은 3번입니다. 7번 시설 토양에 염류 집적이 심해질 경우 토양의 공급률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염류 집적이 뭐죠? 여러 가지 비료가 우리 토양에 우리 이거는 이제 토경이라고 하거든요. 시설에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흙에다가 관비기 넣어가지고 토경하시는 분이 있는데 염류 집적, 염류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비료가 너무 많이 있을 때 토양 공급률이 뭐죠? 바로 공기와 액상 이런 토양 삼상 구조 중에서 공기와 액상,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자, 우리가 시설에 비료를 많이 주면은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응집되면서 토양 구조가 조밀해져요. 그러면은 통기가 잘 안 통하겠고 또 미세한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급률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답은 3번. 입자가 응집이 되면서 공급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통기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통기성. 이것만 하셔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작물을 재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에 좋은 그런 바이오차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토양 구조가 개량됐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8번 시설 재배지 토양의 적정 공급률 범위를 적정한 것은 자, 우리 시설 재배 우리 전체를 100이라고 두시고 적정의 동급률 뭐였죠? 공기와 액체, 액상 이런 게 50에서 60 이거 고쳐주세요. 50에서 60% 요게 있고 나머지가 이제 또 고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체 토양이 있으면 반만 이렇게 알갱이고 반은 공기와 물을 이렇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죠. 우리가 고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토양 계량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통기성, 보수성 이걸 제공하고 공급률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뿌리 발달도 저해되고 너무 높으면 지지력이 우리가 약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설 토양의 염류 집접, 염류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한 공급률 감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화학 비료를 증시한다? 그렇지 않죠. 담수 처리를 통한 제염, 염분을 제거하거나 유기물 시용 그래서 적절한 퇴비 같은 거 아주 좋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심토 반전 경운 이런 용어 어려우시죠? 깊은 토양의 반전 우리가 경운기나 아니면은 트랙터 뒤에 로터베이터라는 기계를 붙여서 우리 흙을 갈아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보면은 이 농업을 하려면 농기계도 같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설 재배는 적정한 공급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암기 문제여서 우리 지금 외워볼까요? 같이. 자, 다음 중 적산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은 적산 온도 뭐였죠? 작물의 하루하루 생육 단계의 온도 이거를 총 온도량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온도를 하루하루를 다 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전체 필요량의 열량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고 생육일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외워볼게요. 자, 여름 작물 3,500에서 4,500. 자, 담배는 3,200에서 3,600. 뭐가 더 높아요? 벼가 더 높죠. 메밀은 1,000에서 1,200. 이거는 지금 대파 작물 굉장히 짧게 자라죠. 조는 1,800에서 3,000. 콩은 2,500에서 3,000. 자, 여기서 가장 높은 게 뭐죠? 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담배. 그 다음에 콩. 여기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메밀, 그 다음에 이제 조 이렇게 순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추파맹류 섞일 수 있습니다. 추파맹류 우리가 보리, 밀, 호밀, 귀리 리드미컬하게 따라해 볼까요? 보리, 밀, 호밀, 귀리 네, 리드미컬하게 누가 이제 맹류의 그런 트로트를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파맹류 1,700에서 2,300도, 아마 1,600에서 1,850, 봄보리 1,600에서 1,900.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예시작물들을 보시면 가장 높은 건 벼, 그 다음에 담배, 콩,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 메밀, 그리고 아마 봄보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볼까요? 자, 10번 적선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아마.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면 여기 옆에다가 온도를 또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렁이 농법. 자, 친환경 농법 중에 하나죠. 우렁이 농법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우렁이를 벼 키우실 때 논에다가 이제 우리가 우렁이를 넣죠. 그랬을 때 병충해 방제 효과, 병해충 방제 효과가 아니라 이건 무슨 효과예요? 제초를 해요. 제초. 그래서 이 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렁이가 어린 잡초를 먹어서 제초제 없이도 잡초 관리가 가능해요. 특히 물대개비 이 주 잡초를 제거하는 게 우렁입니다. 그래서 우렁이가 이제 죽으면 우렁이가 분비물과 개체가 분해돼서 토양의 질소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가 이제 하는데 최근에 우렁이가 엄청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우렁이 잘못이 없는데 겨울에 너무 더워가지고 우렁이가 안 죽어서 큰 우렁이가 돼가지고 그 큰 우렁이가 우리 벼를 먹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렁이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2번 지연형 냉해입니다. 자, 냉해가 뭐죠? 자, 우리 냉장고 생각하세요. 냉장고 5도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고온성 작물이나 그런 것들을 넣으면 작물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냉해 0도씨 이상의 저온입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 중에 뭐가 있었죠? 지연형 냉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장해형 냉해가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병해형 냉해가 있었고, 그쵸? 병해형,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혼합하는 그런 냉해가 있었습니다. 혼합, 이렇게 혼합. 자, 그럼 여기서 지연형 결국에 뭐다? 생육으로 지연됐다. 너무 쉽죠? 말 그대로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12번에 3번. 그러니까 저온에 의해서 세포가 직접적으로 파괴된다. 이건 뭐예요? 냉해가 아니라 이거는 동해입니다. 그래서 얼음 결정 생기는 거. 영하의 온도 이것도 동해. 냉해 발생 즉시 피해 증상이 나타난다. 즉각적인 피해보다는 생육 기간이 연장되는 거. 그러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13번 별표. 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떨 때도 나오냐면 지금 필답 여러분이 필기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필답 보실 때 순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거 우리 외웠어요. 톱밥이 리그닌이 많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리그닌 옆에다 써놓을게요. 리그닌 세포 구조에 리그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톱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퇴비를 만들면 되게 고품질 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그닌 굉장히 잘 안 썩어요. 자, 톱밥은 목재부가 많고 탄수화물이 매우 높아서 질소함량이 낮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CN율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400에서
그래서 6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축분 탭이랑 같이 탭이랑 같이 써주면은 탄질률을 우리가 CN율을 20에서 30 그 범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3번에 1번. 그래서 톱밥, 겹집, 미숙탭이 발효 우분입니다. 발효 우분 요거 고쳐주세요. 발효 우분. 발효됐다라는 게 갑자기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발효 우분. 따라해 볼까요? 발효 우분. 자, 우분이라는 거는 소똥을 얘기합니다. 자, 14번. 다음 중 종자 발화 시 최대로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은, 자, 이것도 뭐죠? 발화할 때 필요로 한 거죠. 이것은 콩입니다. 자, 콩은 어떤 거죠? 단백질 함량이 높죠. 나머지 벼, 옥수수, 보리 이건 전분이에요. 그래서 콩이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이 나머지 작물의 그런 종자에 대비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발화하실 때도 물을 좀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자, 15번. 이건 토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규산 사면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팔면체 구조를 이룬다.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팔면체를 얘기하죠. 중심에 규소가 있고 4개의 산소가 꼭지점을 이루고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는 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작물의 품종 개량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품종 개량, 이제 육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수확량을 증대하고 병해충 저항성 향상, 농약 사용량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튼튼한 내병성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병해충 저항성을 향상하거나 내병성이 이제 좋은 그런 작물들을 개발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식물 공장 버티컬 팜. 사실 식물 공장이 플랜트 팩토리인데 우리 유기농업 법에서는 버티컬 팜이라고 나와요. 근데 버티컬 팜이 원래는 우리가 수직 농장이라고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 농장, 수직 농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약간 지금의 현재의 법으로는 식물 공장이 버티컬 팜이라는 영어로 명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도 필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은 적거든요. 이 단어를 식물 공장 이 단어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통제된 시설에서 인공관과 양분을 조절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 이게 바로 식물 공장에 의한 얘기입니다. 자, 18번 같이 볼까요? 각각 농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8번에 3번. 자, 우리가 친환경 농업은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최소화한다. 자, 우리가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을 헷갈려요. 친환경 농업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유기농업을 쓰는 거죠. 유기농업, 저투입농업.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최소화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유기농업에서는 농약이랑 화학 비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생태농업은 생태계의 순환, 지속농업은 우리가 환경보존과 경제성을 조화로이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미래 세대를 생각합니다. 자, 19번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잡초 방법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잡초 방법을 사면 제초제 살포 절대 안 되죠. 유기농업 있잖아요. 이 제초제는 농약입니다. 자, 농약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제초제 나온 김에 같이 볼게요. 제초제는요 보통 뚜껑 색깔이 노란색 아니면은 빨간색이에요. 자, 뚜껑 색깔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제초제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이제 그런 농약들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신스타, 큐스타, 다타네, 불파워 막 이렇게 농약 잡초를 죽일 것 같은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이런 것들이 비선택성, 이거 뿌리면 작물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재 보이시죠? 글리포세네이트 암모늄, 글리포세네이트 암모늄 이거에 대한 이제 품목명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노란 색깔 뚜껑 갖고 있죠? 이것도 비선택성, 바스타. 되게 글루포세이트 암모늄 엄청 유명한 농약이에요, 바스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수출로도 많이 이용이 되죠. 자, 비닐하우스 설치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북 방향, 동서 방향. 이거 헷갈리시죠? 자, 우리가 여기도 써 있는데 동서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온실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길게 짓는 그 범위 있죠? 이 길게 짓는 범위가 동이고 서고 그리고 남이고 북이고 긴 방향,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실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 다 틀린데 20번에 3번 동서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떻다? 일사량, 빛의 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을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일부러 최근에는 온실들은 남북 방향으로 많이 설치해서 일사량 조금 우리가 덜 받게 하려고 생각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일사량 확보가 유리한 것은 우리가 동서방향이다. 자,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남쪽 면이 넓어서 체감률이 높고 겨울 작물에는 우리가 동서방향, 그리고 남북 방향에는 여름철 일사량 조절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름 작물에 유리한 게 남북 방향. 근데 사실 이런 건 이론이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맞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장애식물, 장애식물. 자, 일장에 관련 거죠. 일장이 짧아질 때 개화한다? 그렇지 않죠. 일장이 짧아진다. 이건 단일 때 개화하는 거는 단일식물. 우리가 임계 일장보다 일장이 길 때 개화가 촉진된다. 자, 임계. 자, 우리가 같은 말로 한계 일장이라고 해요. 한계 일장. 그래서 이 한계 일장보다 길 때 개화가 촉진되는 거. 이게 바로 21번의 2번 장애식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벼와 국화 어떤 작물이죠? 단일 작물이죠. 자, 지금 대표적인 장애식물 종류 읽어볼까요? 시금치, 상추, 무, 보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낮의 길이가 길면 어떻다? 우리가 꽃이 핀다. 그리고 단일 식물보다 임계 일정이 짧은 게 아니라 길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토양 내 사상균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사상균 뭐였죠? 사상균 실사자 곰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곰팡이. 그래서 토양의 pH를 높인다, 분해력이 약하다, 질소 고정을 주로 담당한다. 이런 게 좀 헷갈리실 텐데, 자, 22번에 우리가 3번 토양 분사로 토양의 입자를 이제 결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의 용적 밀도예요. 용적 밀도, 이것들을 굉장히 우리 농업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전체 토양의 부피에서 건토 무게의 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에서 이렇게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 밀도가 높을수록 공급률을 감소하고 토양의 다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용적 밀도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범위가 1.0에서 1.6 정도인데 이거 좀 너무 많이 표기됐다. 1.6 요거 좀 고쳐주세요. 1.6, 1.0에서 1.6 요 정도의 범위로 많이 있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입자밀도도 볼게요. 입자밀도. 자, 입자밀도 같은 경우에는 2.65, 2.65 해가지고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밀도, 입자밀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24번 양이온 치환 용량, 즉 양이온이 교환되는 CC 용량으로 가장 작은 것은 카올리나이트죠. 우리나라 토양이 카올리나이트로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뭐예요? 버미큘라이트, 질석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 전기 전도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은 양액 내의 무기 이온의 총량을 표현한 거. 그래서 전기 전도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DC 10ml, 요게 필답에도 나왔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여기다가 표시 한번 써보세요. D, S, per 이렇게 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양액 내 무기 이온의 총량. 근데 세부적인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기 이온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품종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딱지하신 것은 신품종. 그래서 보통 세 가지가 나오면 DUS,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자, 그리고 만약에 5가지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구균, 안품, 한 개의 고유한 명칭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US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안정이다. 안전이 아니에요. 안전, 세이프 이게 아니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변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이거 너무 쉽다. 여러분이 논이 있으세요? 논에서 벼를 심고 계시는데 그 둘레에다가 콩을 심는 그런 작부체계. 이게 뭐예요? 바로 주의작이죠. 그래서 만약에 A작물 키우는데 B작물 심고 이런 것들은 간작. 섞어서 심는다. 혼작. 교대로 심는다. 교호작.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작. 자, 28번. 연작의 해가 크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우리 토양이나 전반적으로 작물에 피해가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수박, 갓지, 고추, 인삼.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되시면 이게 몇 년 정도 휴작이 필요한지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우리가 십자화과 작물의 성숙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십자화과 작물 뭐죠? 같은 말로
배추과예요. 배추과. 자, 배추과 작물 종류를 좀 보고 갈까요? 자, 십자화과. 십자가처럼 우리가 꽃 생겼는데 배추가 십자화과. 양배추도 십자화과. 거기다 무도 십자화과. 그리고 브로콜리도 십자화과고요. 콜리플라워, 유채, 겨자, 갓, 고추냉이, 청경채, 냉이,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화과입니다. 좀 헷갈리셨나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십자화과의 작물의 성숙 과정들을 보시면 백록, 갈고 이렇게 성숙, 채소류 중에 십자화과, 배추과에 등숙하는 과정이죠. 백숙기, 녹숙기, 갈숙기, 고숙기. 처음에 하였다가 초록색 됐다가 갈색 됐다가 완전히 이제 쇠퇴하는 건데, 자, 이때 채소류를 만약에 내가 종자를 이제 수확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갈숙기 때 이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화곡류를 종자 수확한다, 이제 황숙기 때 합니다. 그럼 채소를 먹을 때는 언제예요? 녹숙기 때 하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포장 동화 능력. 자, 우리 포총수평 외우셨죠? 포총수평,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총수평을 생각하면 우리가 광합성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당 광합성이 아니라 군락 전체의 광합성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 내 면적이 가로 1m, 세로 1m, 이 가로 1m, 세로 1m에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으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포총수평, 포장 동화 능력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강 능력 필요하죠. 평균 동화 능력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화이팅!